결혼한 자식집 근처에 살지 마라. 자식집 근처로 이사한 뒤로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가까이 있으니 든든하겠다 싶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든다. 며칠 전에도 문득 생각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하고 말이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된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 말이다. 오늘 저녁에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오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거절하자니 미안하고 받아들이자니 내 일정이 다 엉클어진다. 옆집 할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자식들이 좋다고 해서 가까이 왔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가까우니까 부탁도 자주 하고 안 해주면 서운할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며 공감이 절로 난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말이다.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정이란 예로부터 깊고도 오래가는 것이었다. 그러니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거리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통이 막히고 너무 멀면 마음의 끈이 느슨해진다.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맞벌이는 기본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얼마나 버거울까. 옛날 우리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때는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게 당연했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소중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 된다. 젊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양쪽 부모님 챙기랴, 아이들 교육비 대랴, 집 장만하랴,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부모가 가까이 있으면서 또 다른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텔레비전에서는 3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가정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기대들이 충돌할 때가 많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아들 가족과 한 아파트에 산 지 3년째다. 가까이 있으니 좋긴 한데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라고 하신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사생활이 보이고 작은 일에도 간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다른 할머니는 딸과 같은 동네에 사시는데 매일 보니까 애들이 나한테 툭툭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예의가 없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 거리두기가 없으면 예의도 사라진다는 말씀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언제부턴가 나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반가워했는데 요즘에는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특별함이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았다. 가끔 자식들이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 말이 무심코 던진 말인 줄 알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나도 내 시간이 있고 내 일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말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집착이 되면 서로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즘에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혹시 부탁할 일은 없을까? 혹시 내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내 하루를 지배한다. 그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가 자식이 갑자기 부탁을 해서 취소했다. 다음에 만나자고 했지만 친구는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손주가 아파서 하루 종일 돌봐주었다. 물론 기꺼이 해준 일이지만 그날 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했다. 경전에서는 모든 고통은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친다. 자식들과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일종의 애착이다. 그 애착이 지나치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각해보면 자식들도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가까이 있으니까 의지하게 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의지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은 가까이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되 내 한계는 분명히 표현해야 해요.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이제 자식집 근처에 살면서 겪게 되는 6가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내 시간이 자식들의 시간표에 종속되기 시작한다. 언제 어디를 가든 자식들의 일정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우선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한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다. 장을 보러 갈 때도 자식들이 필요한 것은 없을까 생각한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자식들 일정을 먼저 확인한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내 삶의 중심이 점점 자식들 쪽으로 기울어 간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 하셨는데 어느새 그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둘째, 사소한 기대들이 쌓여서 갈등의 씨앗이 된다. 도와줬으면 고마워해야 하고 가까이 있으면 자주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기대들이 생긴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 간극에서 서운함이 자란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하던 자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반찬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손주를 봐줘도 당연하다는 식이다. 부처님께서는 기대 없는 베풀미 참된 보시라고 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주 동안 연달아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자식이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없이 그냥 아이만 데려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말이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이면 자꾸 계산하게 된다. 내가 해준 것은 많은데 돌아오는 것은 적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순수한 사랑에서 벗어난 것임을 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조건이 없어야 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조건을 달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도움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다.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된 일들이 어느새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다.
고마움의 표현도 줄어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한 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 경전에는 보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의무가 된 순간 그 의미는 사라진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과 능력을 잃게 된다. 자식들에게 의지하다 보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다 보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퇴화된다.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자식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무거운 것은 아들에게 부탁하고 복잡한 일은 딸에게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해진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르침에서 멀어져 간다. 다섯째, 거절하기가 어려워진다. 가까이 있다 보니 한 번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워진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무조건 들어주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정직한 소통이다. 화엄경에는 자비로운 거절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여섯째, 내 인생 계획이 자식들의 일정에 종속되기 시작한다. 어디로 여행을 갈지, 무슨 취미를 가질지, 심지어 건강관리까지도 자식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여야 한다. 자식들과 상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내가 가져야 한다. 6개월, 1년 후에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여행이 있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되었다. 손주 돌봄이 있어서, 아들이 바빠서, 딸이 힘들어해서 등등 이유는 항상 있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여행은 꿈으로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자식들의 일정에 맞춰 사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은 정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 나이도 계속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자식들을 기다릴 수 있을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3가지 지혜로운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내 시간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 아침 그 주의 내 일정을 먼저 정하라. 친구 만나는 날, 혼자 산책하는 시간, 취미 활동 등을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라. 법화경에는 자신의 시간을 주관하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라는 구절이 있다. 둘째는 도움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무조건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어떤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라. 오늘은 2시간만 가능해. 이번 주는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라. 그래야 서로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도 받지 말고 오직 나 자신과만 마주하라. 차 한 잔을 놓고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선종에서는 이를 독좌대웅이라 하여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우리 모두 자식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적당한 거리는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든다. 가끔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도 생기고 만남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자유로워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자식들에게도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을 주고 나 자신에게도 나만의 삶을 허락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중화함경에는 가까이 있되 매이지 않고 멀리 있되 소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현명한 거리두기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되 얽매이지 않고 떨어져 있되 소원해지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부모와 자식들에게 두루 비추어 건강한 사랑의 지혜를 깨우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기를 염원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이 모든 가정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